안녕하세요. 좋은 법 알림이 임혜자의 야단법석 인사드립니다. 요즘 정치 뉴스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죠. 그런데 정책은 뒷전이고 경제도 뒷방으로 한참 밀려나 있습니다. 정치의 본령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민생 법안을 잘 만들고 다듬어서 민생 경제를 잘 뒷받침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단법석에서는 경제 분야 법을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디지털 시대에는 정보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매력 자본이 되고 있죠. 정책금융 분야의 좋은 법 플랫폼 선두주자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임혜자의 야단법석. 오늘 살펴볼 법안은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입니다. 중소기업 창업을 지원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최근에 일부 개정을 했죠. 그에 따른 새로운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전문가 관계자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한상민 변리사님 그리고 창업진흥원의 글로벌 진출팀 윤여경 팀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한상민 변리사님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변호사는 잘 아는데 변리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사회적 위상이 굉장히 높고 연봉도 꽤 많다고 들었거든요. 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원래 변리사는 특허권, 실용실현권,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 전반에 걸친 컨설팅을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데요. 점차로 이제 특허 기반 기술 사업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컨설팅하는 것으로 업역이 확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20년 전에 이제 기사를 보고 사실 변리사가 연봉이 높은 전문직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시험을 봤는데. 대박인데 20년. 네, 제가 좀 동안이라서. 네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좀 더 알아보고 했었어야 됐는데, 네. 지금 현실은 뭐 그렇지만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제 딥테크 창업이나 특허 기반 창업 등이 스타트업 씬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 분야에서 변리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벤처캐피탈이나 이런 쪽에 진출한 변리사도 굉장히 많고요. 예. 저도 이제 특허법인 처음 만들 때부터 기술 사업화 컨설팅 중심으로 사업을 했었고, 그다음에 2017년부터는 특허법인 최초로 중기부 엑셀러레이터로 등록을 해서 스타트업의 발굴 및 투자, 육성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AI 챗봇을 이용해서 중고등학생들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사업화하려고 기업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엄청난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뭐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을 좀 대변하고자 합니다. 예. 네. 우리 윤여경 팀장님 좀 소개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창업진흥원이 생소한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네. 창업진흥원이 어떤 기관이고 또 팀장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잠깐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창업진흥원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 발전에 이제 이바지하기 위해서 설립된 저희 중소기업 벤처부의 산하 기관입니다. 네, 저는 창업 교육과 사업화 그리고 인프라 등의 업무를 계속 맡아오다가 현재는 글로벌 진출팀에서 국내 창업자의 해외 진출 그리고 외국인 창업자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또 문 닫은 자영업자들이 역대 최대라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것은 우리나라 일자리의 99%가 자영업, 중소기업이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더 걱정인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이런 절규도 있더라고요.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잘 아시죠? 그때 했던 그 유명한 외침 있잖아요. 나 무서워. 이러다간 다 죽어. 다 죽는단 말이야. 제발 그만해. 이런 외침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상민 변리사님 창업기업이나 신생기업 이 활성화도 도와주시고 또 자문을 해주시는 아까 엑셀러레이터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 실제 스타트업 산업 현장의 실상은 어떤 건지 좀 생생하게 목소리. 올해 들어서 좀 경기가 많이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뭐 스타트업 업계가 좋을 때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지만 요즘에 특히 이제 경기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뭐 R&D 자금이 크게 줄어든 게 또 결정타가 되다 보니까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 주변에 뭐 젊은 창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창업자들 만나서 요새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회사의 구조조정 단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직원이 30명 있었는데 뭐 한 10명 이상 뭐 구조조정했다.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들으면 저도 참 가슴이 아프죠. 그리고 저도 이제 뭐 특허법인이나 회사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사실 인건비 부담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스타트업 대표들의
고뇌가 고스란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아까 R&D 자금이 예. 크게 줄어들었다고 했는데 예. 그게 좀 변곡점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아무래도. 네네. 예. 왜냐하면 산업 R&D는 사실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마찬가지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그 거위를 죽여버리는 꼴이 돼서 우리 이 정부에서 좀 안타까운데요. 실제 이 한상민 변리사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느끼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체감하는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현장의 절규나 이런 고뇌를 들으면 공복으로서 굉장히 어깨가 무거울 것 같고 뭔가 좀 더 많은 프로그램, 더 많은 지원 해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맞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벤처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이런 법령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다시피 이런 스타트업에서 이제 듣는 절규를 저희가 잘 모아서 새로운 그런 신규 사업을 개발하고 또 운영하는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좀 크게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글로벌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정부에서 내놓은 스타트업 코리아 정부 대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는 이런 기대나 바람과는 거리가 먼 조사 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걸 한번 제가 봤거든요. 스타트업 3곳 중에 2곳, 그러니까 64.3%가 규제에 질식당하고 있다. 이런 조사 내용인데요. 외국에서는 잘 나가는 스타트업도 한국에서는 사업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거나 또 제한적으로만 할 수 있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공유 숙박, 그다음에 공유 승차, 드론, 로봇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까다로운 규제 때문에 해외 이전을 고려하는 스타트업이 많다. 이런 결과인데요. 혹시 법의 한계라든가 그런 것들을 체감하신 경험을 예, 좀 예, 말씀해 주시면 예. 좋겠네요. 항상 뭐 정부 출범 초기에는 규제 혁신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 시간 지나면은 뭐 규제 개혁도 부진하고 그다음에 신산업에 대해서 규제부터 하고 시작하는 형국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저도 요새 좀 직접적으로 당한 일이 좀 있었는데 제가 어떤 거요? 최근에 투자한 기업이 특허하고 NFT를 결합하려는 좀 재밌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6월 10일에 갑자기 그 금융위에서 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이제 발효가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NFT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가능했는데. 예, 예. 근데 이제 그 발표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NFT 사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네. 당장 이제 강제로 해외 창업항이 지금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해외로 뭐 지원 받아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뭐 NFT도 마찬가지고 아까 네. 예시로 들어주신 여러 뭐 네. 공유 숙박이라든지 뭐 네. 그런 사업 분야도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런 산업들이 사실 처음 시작할 때 대부분 규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사실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21조에 보면 정부는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런 법 조문과 현실이 배치되는 상황이죠. 네. 네.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1조 한번 읽어드릴게요.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 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 제거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당위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기존의 이제 규제나 이런 것들, 산업 체제 이런 것과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규제 샌드박스를 사실은 2019년부터 시행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규제 때문에 스타트업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제 피해를 보신 케이스잖아요. 예, 맞습니다. 기존에 또 규제가 안 됐던 부분이 다시 규제로 들어가고, 예, 예. 그러니까 예측이 지금 불가능한 맞습니다. 거잖아요. 예, 한 변리사님께서 말씀해주신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 법 역사가 꽤 오래됐더라고요. 네. 한 38년 정도 됐는데 1986년 한 40년 가까이 된 법이에요. 여러 차례 또 개정을 했고 특히 이제 올 2월에 실제 해외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한 법인데 이 법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세요. 2024년도 2월 올 초에 개정된 이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는 이제 국내 기업만을 이제 지원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다라면 이번에는 그 창업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켜서 국외 창업 기업까지 그 지원 대상에 포함을 시키고 있고요. 해외 현지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플립의 그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거에서 그 의미가 조금 있는 부분인데요. 플립이란
부분은 한국인이나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창업을 하거나 해외 법인 전환을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향후 해외에서 성공한 한국계 창업 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되는 개정안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이렇게 열심히 발로 뛰고 있는 중소기업들한테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바이오나 에너지, 우주산업 등 뭐 딥테크 사실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보다는 해외 법인 설립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번에 투자한 스타트업 중에서도 K-팝 팬덤을 활용하는 그런 사업 모델이 있어요. 근데 거기도 인도네시아나 태국 등이 이제 법인을 설립할 예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기업들한테는 사실 이번 법 개정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플립할 경우에 우리나라에 이제 기업이 없으면, 거소가 없으면 사실 지원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이 법이 지금 시행이 8월 28일이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네. 네. 근데 벌써 이렇게 현장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기존에도 사실은 플립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많았는데 사실은 이게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사실 플립이 되더라도 우리나라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스타트업들한테 좋은 사실 방향성이죠. 이 법을 통해서 성공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사례가 혹시 있으면 하나 소개 좀 해주세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K-팝 팬덤 회사는 기존에 이제 사실 굿즈나 이런 부분들이 기획사에서 만들어서 이거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업성이 너무 짙고 그런 부분이 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실 팬덤들이 직접 디자인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팬덤 문화를 형성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사실 지금 워낙에 한류에 대한 열풍이 많고 하다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나 태국 쪽에 가서 크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윤여경 팀장님, 그 해외 창업 기업 지원에 무엇을 좀 더 보완해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미국은 벤처 캐피털 시스템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 기업들이 투자를 받기가 쉽고 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들이 자생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미국에서 갖고 있는 그런 특장점들을 벤치마킹해서 정책적인 관점에서 성장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좀 더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모든 창업가들의 꿈이 글로벌 기업, 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창업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수성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그 요즘 또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 이게 주목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리사님이면서 또 엑셀러레이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엑셀러레이터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아니 너무 많은 일을 하고 계셔갖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또 무슨 사업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그 엑셀러레이터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창업기획자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초기 스타트업을 발굴해서 전문적으로 보육하고 투자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합니다. 교육이 아니라 보육인 거죠. 그렇죠, 보육. 보육이라고 하니까 그야말로 인큐베이팅 키워야 되는 거니까. 해주는 그런 역할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은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 유치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저희도 이제 뭐 여러 군데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을 운영을 했었는데 주된 내용이 뭐 한 6개월을 잡고 한 4, 5개월 정도 국내에서 스킬을 뭐 IR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비즈니스 모델 고도화라든지 뭐 현지에서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1, 2주 정도 해외 투자자들하고 미드업을 통해서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혹시 윤여경 팀장님 그 창진원에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사업과 관련한 프로그램 마련되어 있는 게 있나요? 저희는 특히 글로벌 쪽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외 현지에 유수의 그 VC랑 AC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분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이 사업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라고 해서 진행하는 엑셀러레이터와 협업하는 그런 프로그램과 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시장 진출 부분을 봐주거나 아니면 해외 실증 검증을 해주는 부분들을 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협업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유망 스타트업들을 선정하고 글로벌 기업과 기술과 마케팅 분야에서 협력적으로 이제 관계를 맺어줘서 비즈니스 고도화를 좀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이제 잘 알고 계시는 구글이라든지 엔비디아, AWS 등과 같이 저희가 협력을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 창업진흥원에 지금 지원 사업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막상 현장에서 이 스타트업이라든가 전문가들 또 중소기업 대표들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좀 창업진흥원은
저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항상 되게 선도적이고 되게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그 협업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하고 하는 거 뭐 어떤 연유를 하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되게 저는 참신했다고 생각을 옆에 하고요. 계신다고 네. 너무 칭찬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 현장의 니즈를 대부분 좀. 좋은 것 같고요. 네. 다른 지능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2, 3년 전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약간 서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창업진흥원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12년도부터 좀 빨리 시작을 해서 굉장히 좀 다른 레벨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근데 이제 칭찬인 거죠 지금? 아, 네. 다만 이제 다만 나오는데 이제 이번에 그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이 이제 네. 개정이 되면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네. 외국 법인 경우에도 지원을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사실 우리나라의 뭐 국부가 유출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국내 스타트업들의 파이를 뺏을 수 있는 네.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 법 개정 취지나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그쪽에서 지원을 했을 때 이익을 좀 뭐 다시 기여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아니, 기업은 이제 네, 이익을 창출하고 또 네, 사회에 환원하는 게 그렇죠. 사회에 환원하는 기업의 부분 뭐 목적이 네,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어떤 지원을 받았으면 네. 환원하는 부분이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보완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네, 하는 네.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예. 네. 팀장님 잘 네. 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인바운드 창업기업 지원 제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제도 어떤 내용인지 또 윤영영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세요. 한국 그 창업 생태계는 지금 세계 10위권 안으로 이제 성장을 했지만 지나치게 내국인 중심으로만 지원을 한 게 아니냐는 좀 아쉬움을 남긴 부분이 있었습니다. 주요국 중에 보면 외국인 창업자가 설립한 유니콘이 없는 국가가 또 한국이 유일하기도 합니다. 그 외국인 창업가 입장에서 그 한국을 경제국만큼 매력도 있게 높이기 위한 부분이 바로 인바운드 지원입니다. 국내 창업 생태계의 강점을 살려서 이 생태계 안에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유입을 하겠다라는 포부로 지금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체화시키고 있는 새로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국내 창업 생태계의 강점을 살려서 외국의 인력을 끌어들이겠다는 전략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요. 이 외국인 창업가들한테 한국 시장의 장점, 단점 뭔지 우리 한상민 변리사님 현장의 또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세요. 외국인 창업가들이 한국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뭐 엔비디아만 사실 세계적인 기업 아니고 삼성, 현대, LG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고요, 우리나라한테. 그리고 이제 높은 기술 수준 바탕으로 한 기술 개발 편의성이 있고, 그다음에 촘촘한 창업 지원 인프라,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물가, 인건비 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이제 사실은 한국이 진짜 좋아서 창업하러 오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이 그냥 좋아서요? 네, 대학마다 어학당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쪽에 있는 친구들 가끔 만나서 뭐 우리나라에 창업하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 만난 적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 보면 정말 한국에 대한 어떤 호의적인 감정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참 다행이네요. 근데 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보고서를 보니까 외국인 창업 비자 발급 시에 요구하는 학력 조건이 너무 높다. 또 외국인 취업자가 가족을 초청할 때 가족 동반 비자 발급 요건이 까다롭다. 이런 또 정책적인 제약 조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제도 개선에 뒷받침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아까 변리사님 말씀하셨듯이 K컬처가 네. 굉장히 세계적으로 사랑받다 보니까 우리나라 위상도 높아졌고 또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외국 기업들 경쟁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시나요? 앞서 말씀 주셨던 먼저 그 비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인 부분에 해소를 하기 위해서 또 중기부에서는 법무부와 또 같이 협업을 네. 해가지고 지금 법무부하고 업무 네, 협의를 많이 비자부는 해야 되겠네요. 네네, 하고 네. 있는 추세입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그 외국인 창업에 대한 경쟁률도 2016년도부터 실시한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 외국인들의 기술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경진대회성 지원 사업인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4개국에서 1,176개사가 지원을 했고요. 총 40개의 팀을 선정하는데 43대 1이라는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가 한국은 장기적으로 소멸의 길을 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2024년 한국 경제 보고서를 보면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했는데요. 굉장히 우리가 또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될 내용 같아요. 변리사님, 그 중소벤처기업부나 창업진흥원에 예. 조금 제언을 해주고 싶은 예. 그 중소기업 벤처기업 산하에 창업진흥원 및 그 외 지원 창업 기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항상 스타트업들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해 주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굳이 좀 아쉬운 점을 찾자면 이게 사실은 그 꼭 창업진흥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제 뭐 과기부나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인데 이제 사업 진행 후에 뭐 한 두세 달이 돼야지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은 사실 스타트업 대표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부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유념해서 잘 사업 운영하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그 친절하게 자세하게 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셔가지고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고요. 이번 마지막 시간인데요. 각자 보드 지금 받으셨잖아요. 제가 문제 내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써주세요. 단답형입니다. 첫 번째, 대한민국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꼭 필요한 법. 이 법만큼은 꼭 필요하다. 그런 법을 하나만 써주세요. 아직 안 쓰셨는데. 무슨 법 쓰셨어요? 악필이어가지고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아, 잘 보이는데 잘 외국인 보입니까? 고용 관련법. 관련법. 아까 이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창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엔 창업자만 외국인이 아니고 결국에는 고용인들도 외국인일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이제 사실은 지금 뭐 비자 관련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아서 사실 네. 제조업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 있어서 사실 요새 뭐 소프트웨어 관련된 그 프로그래머들도 외국인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법안이 한번 좀 정리가 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도 이 네. 법안 통과됐는지 알아봐 달라 네, 이런 네, 얘기가 네.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분은 네, 이제 네, 네. 요양보호사 예, 학원을 예. 하시는 예, 예, 분인데 예, 예. E9, 예. E7 비자를 예, 예, 예. 얘기하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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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마 그 그렇죠. 법 아닌가요? 그런 부분 네. 총괄해서 말씀드리는 아, 겁니다. 네네네. 예, 예. 그게 사실 통과는 안 됐더라고요. 보니까. 예, 그 요양보호사 같은 부분도 네. 뭐 스타트업하고 관련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어쨌든 일본이나 이런 데서는 필리핀 네.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근데 네. 우리나라는 그게 법적으로 지금 안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우리나라의 지금 인구 소멸 문제 관련해서 뭐 생활 인구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네. 외국인들이 다 네네. 오셔야 굉장히 되는데 통과라는 법이네요. 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해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네, 그런 좋은 바람입니다. 법 만들 수 있도록 예. 여기 야단법석에서 야단법석을 좀 떨어보겠습니다. 아, 예. 네. 우리 윤여경 팀장님은 어떤 법 쓰셨어요? 저는 앞서서 말했던 내용을 좀 다시 언급하게 된 것 같은데요. 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창업진흥원에 이제 근간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네. 많이 담겨져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을 법으로 개정되고 실제로 실행시켜 나가는 것이 저희 역할이기 때문에 항상 이 법을 중요하다고 여기고 네. 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창업가들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데 창업가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꼭 응원해주고 싶은 메시지 간단하게 한 줄로 써주세요. 한상민 변리사님 예. 다 쓰셨는데요. 예. 먼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아, 예, 예. 좀 저도 좀 보여주세요. 유한한 언론입니다. 예, 아, 이게 역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같네요. 역시 외국인 창업자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예, 영어를 썼고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결국에는 그 창업자분들이 굉장히 외로워요, 사실은. 직원들하고도 못할 말이 많고, 그리고 네. 이제 회사 운영하다 보면 잘 모르는 부분도 너무 많고,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찾아보시면은 동료 창업자분들도 많으시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민간 창업 지원 기관들도 많고, 그다음에 창업진흥원 같은 정부 기관도 네. 연락하시면 항상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어떤 창업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주변에 도움을 많이 요청하시라라는 네. 의미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훈훈합니다. 정말 네. 따뜻한 동행을 해주시는 글로벌 엑셀러레이터 같네요. 네, 우리 팀장님 다 쓰셨어요? 네.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문장보다는 왜 이 문장을 쓰게 됐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문장 먼저 한번 네. 읽어주세요. 고민을 줄이고 성과를 함께 창출하는 뒷말이 좀 줄여져 있는데요. 창업진흥원이라고 이렇게 제가 저 기관 한 번 더 홍보하려고 했습니다. 그 아프리카에서는 강을 건널 때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항상 몸에 돌을 지니고 걷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인생이나 스타트업 분들에서 하시는 사업에서도 급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몸에 돌을 지니고 가시는 그 고민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그 고민을 줄여들어서 그 강을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저희 창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분들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완수하시는 그 성과에 함께 창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귀 기울이고 노력하는 저희 창업진흥원 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들려주셨고 또 창업진흥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고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화이팅입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셔터를 올리는 순간부터 하루를 걱정한다. 어느 자영업 상인의 절규입니다. 스스로 일자리를 만들고 스스로 노동하는 그들. 스타트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그들이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과연 디딤돌일까요? 걸림돌일까요? 실종된 정치가 부끄럽고 정쟁의 볼모가 된 소극행정도 개탄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창업가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면서 서로 도와야 하는 것처럼 줄탁 동시가 절실한 때입니다. 임혜자의 야단법석에 앞장서겠습니다.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좋은 법 잘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창업도 수성도 너무 힘들지 않도록 야단법석이 좋은 법 플랫폼으로서 그 역할을 톡톡히 해내겠습니다. 오늘도 야단법석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